왜곡하는데 뮤지컬 일루전 앤 판톰 월즈 음악 언어가 밝히는 네어 비밀 다이애나 더이치 지음 박정미 박종화 옮김 다이애나 더이치는 영국 런던 출신의 다이애나 더이치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심리학 교수로 반세기 넘게 음악 심리학을 연구해온 세계적인 권위자다. 음악과 언어의 청각적인 착각 현상인 착청을 발견해서 널리 이름을 알렸으며 옥타브 착청, 음계 착청, 반옥타브 역설, 유령어 착청, 말이 노래를 표현하는 착청 등 도이치가 발견한 다양한 착청은 내가 소리를 처리하며 그려지면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로 전세계 박물관과 과학 축제에 전시되기도 했다. 다이애나 더이치는 선천적인 것이라 여겼던 절대음감이 중국어, 베트남어 등의 성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더 흔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혀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외에도 음악적인 문법의 인지적인 기초, 말소리와 음악의 관계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더이치의 연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등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소개되었고 여러 논문들이 사이언스, 네이처,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등의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저서로는 음악 심리학, 음악적 착청과 역설들 등이 있다. 미국 과학진흥협회, 미국 심리협회에서 석학회원으로 선출되었으며 루돌프 아른하임상, 구스타프 데오도르 테이너 상 등을 수상했다. 옹기니 박정희의 음대, 서울 음대, 박종화도 음악을 사랑했다. 서울대 작곡가 입학 후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이다. 박정희, 박종화, 다이애나 더이치. 외국하는 사랑하는 기억 속 나의 남편 앤서니 더이치에게 바칩니다. 남편이 미리 세상 떠났나? 추천의 글 이은정신 작곡가. 말의 음을 더 음의 말을 얹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너무나 흥미로운 책입니다. 어떤 강연이나 글보다도 음에 얹힌 노랫말이나 더 오랫동안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는지 이 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승하 서울대 의과대학 이비인 의과 교수는 음악과 말소리를 내가 어떻게 지각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단숨에 읽었다. 청각장애 환자와 이들의 언어 재활에 많은 관심이 있던 임생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책은 매우 독창적이면서도 개연성 있는 고찰을 통해 의미 있는 임생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더 연구자 유지원. 소리 물리적인 현상이지만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되게 복잡한 인지작용이다. 그래서 같은 소리도 개인에 따라서, 언어에 따라서,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게 듣게 된다. 이 책에 말하는 과학적인 근거로부터 우리가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다. 너의 진실과 나의 진실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사실과 진실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러니 나의 진실만을 유일한 것이라서 본래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 최우정. 저처럼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나 프로듀서를 비롯해 음악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음악 작품을 해석하기 전에 음악을 듣고 음악을 만든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가진 이들에게 이 책은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랬네요. 정기영 신경과 교수. 이 책을 읽다가 신경과 진료 중에서만 어떤 환자가 떠올랐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 가사는 정확하지만 멜로디와 운율이 상실된 방식으로 노래하는 분이었죠. 이 실율증이라는 희귀한 증상으로 이 책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 환자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완호, 음향진 과학연구원 팀장.
사람들은 종종 사실 같은 것인데 다르게 느끼거나 다른 것을 같이 인지하는 경험을 했을 때 쏘았다 틀렸다라는 생각이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문제의 본질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아니라 왜 그렇게 느끼느냐를 옮길 때 우리는 좀 더 건설적인 접근을 할 수가 있다. 개희성 음악과 말소리의 착청 현상을 소개하는 다이애나 도이치의 왜곡하는 뇌는 역설지에도 지각의 오류, 특히 착청이 세상을 올바르게 지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격려한다. 세상을 이해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들어봐. 더 잘 듣고 싶은가? 그렇다면 읽어라. 분열과 단절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왜곡하는 뇌는 좋은 안내자가 될 것이다. 작곡가 교수. 교수님들이 실제 현장에서 보는 것을 이렇게 추천하네요. 보이는 것이 보는 것이 아니다. 어려서부터 책이나 과학 잡지 등에서 종종 착시 현상에 대한 예제들을 접하면서 왜 실제하는 것과 내가 인지하는 것이 다를까에 대한 의문과 호기심이 생겼다. 당시에는 지면이라는 미디어의 한계 때문에 시각적인 착각이 돼서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청각적 착각도 존재함을 알게 되었고 내 연구의 한 척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교수. 책을 읽다보니 뇌라는 아름답고 섬세한 여인을 두고 말과 음악이라는 매력적인 두 청년이 서로 경쟁하며 마음을 뺏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인간은 청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리 정보를 어떻게 음악으로 느끼고 이해할까? 저자 다이애나 조이스는 1980년대부터 인간이 음악을 지각하고 인지하는 문제에 관해 본격적인 화두를 던지면서 우리의 뇌가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작을 어떻게 자의적으로 편집하여 음악으로 형성화시키는 이석원 서울대 음악대학 소리에 대한 착각 현상을 통해서 인간의 청각 인지를 연구해온 세계적인 대가인 다이애나 도이치의 책이 이렇게 번역되어서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도 미지의 영역인 우리에 대해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없는 걸 있다고 느끼거나 떨어져 있는 것을 붙어 있다고 느끼거나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을 무언이 변한다고 느끼기도 하죠. 클래식 박사 유튜버. 이렇게 많은 추천 글이 있는데요. 1장에서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 다르게 듣는다. 착청. 뇌는 질서를 찾아가며 듣는다. 이상한 거리와 무한히 오래가는 순환 음계. 반옥타브 역설. 절대 음감은 선천일까 후천일까. 유령어. 중독성 있는 음악의 원리. 환청을 듣는 사람들. 말과 노래. 언어가 먼저 생겼을까 음악이 먼저 생겼을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 정리했네요. 그래서 1장 2장에서 음계 부분 음악 영상 목록 착청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한국어판 서문 저희 책 외국하는 내 뮤지컬 일루전 앤 판톰 월즈 한국어판이 출간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책은 제 친구이자 동료인 박종화 대표와의 어린 협업에서 나온 것입니다. 박종화 대표를 처음 만난 것은 2017년 음악 지각인 지의 학계 모임으로 당시 저는 학계 모임에서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어에 관심이 있었는데 특히 말의 의기적인 성조가 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것이 절대 음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당시 모임에서 우리는 이 주제에 관해서 흥미로운 토론을 했고 이를 토대로 여러 연구 프로젝트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하나로 박종화 대표는 이 책을 동료 박정미 박사와 함께 한국어로 번역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 이렇게 한국 독자들에게 언어와 음악의 관계에 관한 저희 연구를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어하는 내에는 음악과 언어의 관계와 관련한 물음들을 폭넓은 시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일상적인 삶에서 볼 수 있는 말과 음악의 긴밀한 관계, 말과 노래 사이의 경계, 절대 음감, 착청, 말의 음악의 환청 등에 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자, 음악가, 언어학자, 심리학자, 신경과학자, 오디오 엔지니어라면 누구나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 1월 옮기니의 말은 감사하게도 박정현 선생님의 제의로 함께 이 책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책과 논문을 통해서 접해온 존경하는 도이치 교수님의 책을 번역한다는 것은 영광이었습니다. 책을 읽어도 새롭고 재미있고 아이디어를 새롭게 하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이 시시각각 현상을 말하는 척이라는 말을 들어보고 경험도 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각적 착각인 일루전인 작정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영화가 매우 생소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번역하면서 고민이 많았지만은 이 책을 출발점으로 작정이라는 현상을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작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작정 현상 외에도 이 책에서 흥미로운 주제들을 가져갑니다. 이 책이 다양한 분야의 독자들께 호기심과 재미를 얻을 뿐 아니라 새로운 궁금증과 아이디어가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음악심리학의 길을 걷게 된 건 서점에서 우연히 이수근 교수님의 음악심리학을 찾아서 읽게 되면서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흥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이 길이 저의 길임을 확신하고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이 당시 저처럼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책을 함께 번역하면서 즐겁게 논의했던 박정화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음원들을 함께 들으며 이야기를 나눈 사랑하는 딸 서지 사랑이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정리 또 엄균이 박정화 어느덧 3년에 걸친 번역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만난 것은 연구 논의를 위해서 다이지 교수님 댁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당신께서 직접 책정을 설명해 주시면서 책에는 담지 못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연구에 실마리를 쳤던 감동의 순간 컴퓨터가 없던 옛날 학교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챙겨가서 한 명씩 책정을 들려주었다는 이야기. 이런 말을 들으면 저는 이 거장의 이야기를 한국에서 얘기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책이 특별했던 이유는 비단 음악과 언어 내려라는 독창적인 주제 때문만이 아닙니다. 제가 도이치 교수님께 배웠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자 과학의 본질을 알 수 있는 지식의 생산 과정을 이 책이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들을 의심하고 새로운 가설을 세우는 법,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정교한 실험을 설계하는 법, 필요한 경우에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법. 이 책은 진리를 찾는 과학자들의 논리와 사고 과정을 따르면서도 쉬운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차근차근 읽다 보면 여러분들도 어느새 과학자들의 사고방식을 자연스레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도이치 교수님과 대화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배웠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책은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많은 분들께 인사에 감사를 합니다. 감사의 글. 또 저는 감사하게도 이 책에 등장하는 여러 주제들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논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음향학계 오디오에서 만난 분, 또 다양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80년 오스트리아 오시아크의 물리학자 조한 레더가 음악의 물리학과 신경심리학 기초에 관한 1년의 워크숍을 개최했고, 그때 여러 과학자, 음악가, 기술자들이 함께 놀러온 대학제적인 모임에 참여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평생에 걸친 우정을 쌓을 수가 있었고, 이렇게 이후에 저는 이렇게 2년마다 열리는 국제음악 창단을 했고, 저는 또 이렇게 신나게 많은 논의를 했었고, 수년간 UCSD 심리학의 이런 일들을 만남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다. 그랬네요. 각 장에 등장하는 이슈들에 관한 소정의 의견을 주신 스코어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감사드리고, 공영 라디오 설립자 진행자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매우 유익한 논의를 가졌던 과학자들로 이러한 분들이 있고, 마지막 원고가 나오기까지 현명한 지도와 이렇게 해준 출판사, 또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토니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남편. 마지막으로 지난 몇 년간 제 작업을 지지해주고 피드백을 준 남편에게 드린다. 함께 도와줬다 이 말이군요. 남편이. 자, 음악과 언어 그리고 내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 음악과 언어 내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 이 책은 음악과 언어를 지각할 때 나타나는 청각세계의 놀라운 능력과 기발함, 뇌에서 발생하는 신기한 오래간에서 설명합니다. 지난 몇 년간 심리음향, 신경과학, 음악이란 물리학, 공학, 컴퓨터학, 언어학 등에서 극적인 진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소리가 가지는 다양한 특성적 높이, 쐐기, 음악, 음색 지각하고 분석할 때 우리는 서로 다른 모의들이 함께 관여하는 것에서 또 우리가 들은 소리를 기억에 표성할 때 패턴을 조직화하는 원리까지 포함합니다. 우리 뇌는 청각 시스템이 가장 정교하게 사용되는 순간에 하나가 음악을 지각하고 이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책은 특히 음악의 지각에 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음악의 지각. 첼로, 우르트, 선율을 선택적으로 찾아 들을 수 있는 걸까요? 또한 연주자 중에 들리는 다른 청중의 기침소리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소음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지각할 수 매우 복잡한 계산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다른 예시를 들어볼까요? 라디오 채널을 들었는데 많이 들어본 노래가 나오고 있다는 심지어 그거의 중간 부분부터 듣게 들어도 듣자마자 무슨 곡인지 알아챌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기억에 이런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음악들을 상당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보면 내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하는 것은 음악과 말소리의 측정 현상입니다. 대기는 착각이라는 현상을 정상적인 지역 방식으로 설명하기 힘든 그저 재미있는 예외의 현상 정도로 감정합니다만 실은 그 반대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반대다 그렇다라는 것을 말해주네요. 아마도 시각적인 착각인 착시 현상은 많이 들어보실 수 익숙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착시, 착각 에 대해서 스티로 등등 이런 데의 조직화 과정에서 차이가 반영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노출. 그러면 청각은 왜 착각을 일으키기 쉬운 감각일까요? 청각 메커니즘의 특징 중에서 하나는 현저히 적은 양의 신경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각 시스템과 비교해 볼까요? 외부 세계로부터 터진 빛의 패턴은 양쪽 눈은 망막의 상으로 맺히고 망막에는 광수형체는 신경 신호를 보다 상위 처리기관의 뇌 정체로 보내고 이렇게 등등. 반면에 청각은 이와는 매우 다릅니다. 눈에는 몇 개의 광수형체가 있어서 100만, 1000만, 1억 2600. 반면에 청각은 다르다. 상대적으로 적은데 한적계 약 15,500개, 이 중에서 3,500개 정도의 청각 소형체가 보내는 신호만이 뇌로 전달이 됩니다. 이렇게 적은 양의 피질로도 우리의 뇌는 귀에 전달된 소리의 파형으로부터 청각 이미지들을 그려내는 엄청난 작업을 해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동시에 여러 소리들, 말소리, 짖는 소리, 이렇게 복잡한 처리 과정은 적은 수의 신경 조직만으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청각 시스템이 귀에 들어온 소리를 다시 재구성하기 위해서 매우 복잡한 신경 경로들을 거치도록 설계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발견했던 특징 중에 하나는 청각에서의 무의식적인 추론의 힘을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방금 그 무슨 곡이야? 모르겠어? 그제 무슨 일이 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논문의 모델이 예측한 만대로 친구는 멜로디를 알아채는데 필수적인 음악적인 근거와 힌트를 찾아내지 못하는 반면에 저는 멜로디를 연주하더니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선율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심성을 첨가해서 가금이 원곡의 음역에서 정성적으로 연주하는 결과를 상상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월하게 멜로디를 지각을 할 수 있었지요. 여러분도 당시의 상황을 느껴볼 수 있도록 음원을 준비했습니다. QR 코드로 접속해서 들어보시면,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하향식 처리라고 한다. 음악을 파악하는 데 사전 지식이나 이후 발생할 사건에 대해서 기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모호한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자, 그림을 보고 그림에서도 얼룩덜룩 보이지만 계속 보면 점차 희미한 형상을 갖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미지와 더해서 나중에는 이 책에서 몇 장의 장은 소리 지각이 있어서 무의식적인 처리를 관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의식적인 처는 3장에서 지각적인 조직과 일관의 원리를 따릅니다. 덧붙여서 이 책은 말과 음악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행동적인 측면과 매우 구조적인 측면에서 다룹니다. 이 책에서 저는 음악과 언어는 각각 모듈 구조의 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논의해 보겠다. 진화의 과정 등등으로 해서 자, 이외의 이슈들도 다룹니다. 다양한 이슈, 소리의 다른 속성들, 고, 강도, 음색, 위치 등 독립적인 모델로 분석되는데, 어떻게 다른 속성들이 함께 결합되어 통합된 지각을 산출할 수 있는지 의문을 발생합니다. 지각된 것과 실제 관계에 관한 문제는 이 책 전반에 등장합니다. 음악 지각에 관한 개인차는 극단적인 음악적인 능력에도 뚜렷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절대 음감을 사용해서 음악 전공자, 전문 음악가들이조차 잘 나타나지 않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성조 연어를 사용하는 중국에서는 절대 음감이 음악인들 사이에서 그리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절대 음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에는 유전적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등등. 또한 8장에서 우리의 음악적인 마음, 내면에서 일어나는 음악적인 현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룰 것입니다. 이 책은 과학적인 발견의 탐구에 앞서 언급했던 이슈들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랜 시월 동안에 사람들은 음악을 두 가지 매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반대쪽에서는 과학자들이 인간인 이나마 음악 이론과 실제로 확고한 경험적인 토대 위에 세우려고 시도했습니다. 감각의 요리에 관한 논의에 앞서 모든 사람을 균일하게 측정하지 못하고 심지어 한 명의 사람조차 매번의 측정이 균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무슨 필요가 있어서 이 논의를 진전시키겠는가? 가변적인 판단은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는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보에티우스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썼는데, 6세기의 음악 이론가 독실한 수비학자였다. 심지어 20세기 동안에도 소리 지각에 관한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순음 하나 혹은 동시에 우리는 두 음 정도만 사용하는 단순한 소리 혹은 다양한 대역의 소음을 이용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당시에는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단순한 소리만이 재현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것들이다라는 거죠. 이에 오로지 우리의 상상력이나 독창성의 한계에 의해서만 제한될 뿐입니다. 이런 발전을 고려할 때 저는 튼튼한 실험적인 기초 위에 이 음악 이론을 세울 때가 왔다는 것을 확신하고, 과학자가 작곡자에게 작곡법을 그렇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반대로 지각적인 인지적인 원리에 관한 지식은 작곡가로 하여금 더 풍부하고 음악적인 선택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할 것은, 오케스트라가 교향곡을 연주한다고 할 때 음악의 진짜 형태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작곡가가 처음 작품을 성상했을 때 작곡가가 마음에 있는 것은 진짜 음악일까요? 아니면 작곡하는 과정 중의 또한 여러 검토를 마친 뒤에 작곡가의 마음이 있는 것일까요? 혹은 여러 악기 파트를 계율적으로 또는 함께 연습시키면서 오랜 시간을 보낸 지휘자의 마음이 있는 것일까요? 이 작품을 처음 듣는 관객의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은 이미 많이 들어서 익숙해진 사람의 마음, 만약에 이 음악을 듣는 청각들 사이의 지각적인 수준 차이는 어떻게 고려할 수 있는 걸까요? 다행하게도 이에 대한 답은 그 음악의 진짜 형태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그래서 이 책에서 저는 음악과 언어를 지켜가는 과정의 놀라운 특성들을 소개합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청각의 지식을 탐험하고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연구하는 일은 정말 가슴 뛰는 일입니다.